되셨습니까? 오늘 문제풀이 오늘은 경제론 해볼 겁니다. 경제론. 자, 요약정리집을 PPT를 통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뭐 또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약정리 핵심 노트 가져오셨으니까 거기 제가 요약정리를 책 보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도록 합시다. 요약정리집 12페이지 갔더니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할 내용을 빨리 요약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잖아요. 어떻게 두 개 파트입니까? 수요 공급 이론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할 내용 12페이지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먼저 수요 공부하죠. 수요. 그럼 수요에서 몇 가지 공부했는가? 한 6가지 공부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첫 번째 이제 개념 공부했잖아요.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이고 구입한입니까? 구입하고자 아닙니까? 구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유효 수요다. 유효 수요의 뜻은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과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도 옳은 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량과 저량 구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수요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수요의 개념, 수요에서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거 배웠어요. 수요량 결정률.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요 2번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무수히 많은데 이걸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했잖아요. 어떻게 나눕니까?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건 내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단 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죠.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소득이 변화했다. 이때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 근데 이름이 다르죠? 요 위에 것은 아파트 무슨 변화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요 밑에 것은 뭐가 되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된다. 수요 변화. 이거는 또 별도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다른 말이라는 거 요거 됐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뭐 배우고 나냐면 그러면 수요 법칙 배우죠.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감소. 이걸 수요 법칙이라 한다. 그럼 시험에서 수요 법칙이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수요 법칙 빼버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한다. 근데 부동산학은 가격과 임대료를 같은 말을 쓰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되는데 수요 곡선은 요즘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를 보이고 있다. 됐어요? 자, 그럼 공급으로 와봐요. 공급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공급도 반드시 유효 공급이야. 자, 우리 수요의 개념에서 이제 중요한 거 안 끝냈어 아직.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잖아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요거 안 하고 지금 수요의 개념, 공급 개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있으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급량 결정 요인도 무수히많은 두 개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변화든 가격 이외의 요인, 생산 요소, 가격 변화 있다. 공법상 규제가 변화했다. 그래도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에 되겠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 가격 변화면 공급량의 변화. 생산 요소 가격 변했다. 생산 기술이 바뀌었다.
공급자 수가 바뀌었다. 공법상 규제가 바뀌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때는 아파트 공급 변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급 법칙이 있겠네.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플러스 관계. 그럼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수요 곡선은 요즘 안 내요. 공급 곡선을 잘 냅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공급 곡선 좀 보고 갈게요. 공급 곡선. 그럼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를 봅니까? 우상향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상향. 우상향한다. 근데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우리 부동산으로 오면 공급 곡선이 토지 공급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공급 곡선은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두 개 나누냐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하고 용도적 공급 곡선은 나눠져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불가능하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여기서 굳이 써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부증성 때문에 이건 이제 부증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의 물리적 곡선은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장단기적으로 단기든 장기든 얘는 무슨 형태를 보인다?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인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이다. 이거 작년 시험 지문이야. 그럼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을까요? 용도적 공급 곡선. 그럼 용도적 공급 곡선은 토지의 특성 무슨 특성이 있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할 거고, 근데 이걸 굳이 또 단기, 장기로 나누면 이제 여기 단기, 장기로 나누면 그러면 단기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된다. 됐나요? 자, 수요에서 6가지 배우고 공급에서 6가지 배울 건데 이제 4가지씩 배웠습니다. 다만 유량과 저량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유량과 저량은 이제 마지막에 배울 거니까 좀 두고. 그럼 이제 수요로 다시 오면 그럼 수요에서 5번째가 뭘까요? 수요에서 5번째가 요 2개 비교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다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 다시. 이제 표가 하나 나와야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 자,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그냥 뭐 하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이제 5번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 그러면 3가지를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네? 첫 번째가 이제 개념했잖아요. 개념.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개념이 무엇이 바뀌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죠.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바뀌어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이걸 이렇게 해요. 아파트 가격 안 바뀌었죠? 그것을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원인.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아파트 가격 변화. 네, 아파트 가격 변화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되겠죠. 상승 하락. 그럼 혹시라도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찾아봐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찾아봐라. 그럼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만 찾으면 돼요. 이거 아파트 가격 변화를 펼치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무수히 많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다만 이제 주의할 거. 아파트 수요 변화니까 여기서 생산 요소 가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니까.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은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그럼 OX? X 그거는 공급이니까 그건 이제 구별하면 되고. 자, 이제 수요 곡선.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보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보자.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3월달하고 좀 달라졌죠? 3월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R은 뭐고?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리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 그 너하고 풀면 잘 풀려. 그렇죠? 저하고 풀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풀라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수요 증가든 수요 감소든 둘 다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되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쓰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인데 여기다 계속 써볼게요. 그러면 수요 증가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간가요? 우측 이동하죠. 요 우측 이동하고 같은 말이 나오죠. 같은 말이. 우측 이동은 오른쪽 이동이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 감소는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이고 좌측 이동은 왼쪽 이동이고 요걸 그 따지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되셨죠? 끝났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공급으로 오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겠죠. 논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똑같이. 자, 여기서 이어지면 이제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은 뭐 할 거고 올라갈 거고,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할 거고,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할 거고, 그럼 가격은 떨어질 거고 거래량은 감소할 거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이 말하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라 이 말하고,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이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 물론 수요 감소 요인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잖아요.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을 한번 여기서 써봅시다.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수요 증가 요인 한두 개 아니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은데 쟁점이 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지금부터 아파트 예를 들고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1번. 이 아파트가 정상제라고 할 때, 정상제라고 합니다. 정상제라고 할 때 소득의 증가.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율입니다. 자, 요거는 다 알아요. 뭐 인구 증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인구 증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나왔네. 대체제.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이제 보완제로 가면 보완제 가격은요. 하락.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좋아. 그러면 대체제 수요, 보완제 수요를 써보자. 우리는 이건 안다.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율이라는 건 안다. 그러면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이건 대체제 수요 증가면 감소입니까? 감소. 이게 더 쉽다니까. 이게 대체제,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대체제가 연립주택이야.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한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야지. 그럼 보완제 수요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보완제 수요가 감소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요 2번, 3번 요에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많이 쓰니까 금방 외워서 되는데, 여기에 나오면 움츠러움츠래요. 요거 대체제 수요 감소, 보완제 수요 증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은 여기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잘 나오고, 대체제 수요, 보완제 수요가 그렇게 잘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상승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나오면 반대로 감소. 요 가격은 상승이잖아요. 수요는 감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굳이 막 머리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상승 예상.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권리 예상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선호도 증가.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것은 봐봐요. 그 다음 것은 세율이 인하됐다. 취득세율이 인하됐다. 수요 증가. 이자율이 떨어졌다. 수요 증가. 대부비율이 높아졌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졌다. 수요 증가.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쟁점이 되고 특히 이렇게 해서 네 개,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수요량 변화가 수요 변화가 끝나고 나면 여섯 번째에서 수요에서 여섯 번째 마지막에 여섯 번째 수요 변화 요인이죠.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중요한 거 다 끝냈잖아요, 이게.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오면 이게 있을 거고. 그럼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을 건데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 이제 공급을 오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그럼 공급 곡선 오른쪽 이동하는데 우상향이라 우하향이야, 공급은.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수요 증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갔대요? 우측 이동합니다. 맞죠? 그럼 이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해서 우상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건 나왔고 이제 공급 제가 노랗게 쓴 공급인데 공급은 이렇게 내진 않았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면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이다. 이건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우측 이동. 수요동 공급이는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니까. 그러면 우측 이동이면 오른쪽 이동이다. 맞죠? 근데 이거는 우하향이야.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라고. 우하향. 그럼 뭐 이걸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급 증가 우측 이동인데 우하향이냐 우상향이 나오면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선. 그러면 우측 이동이 이렇게 하는 게 우측 이동이잖아요. S1이 S2가 되고 우측 이동. 그럼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에요. 좌우로 보면. 그럼 상하로 보면 요 하얀 게 위에 있는 거야.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우하향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수요 증가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이고 우상향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럼 좌측 이동은요? 좌하향일 거니까. 혹시 공급이 나오면 그럼 수요하고 두 개 다 우측 이동 맞죠? 중간이니까 수요동 공급은 증가하면 우측 이동 맞아요. 근데 상하는 이제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요거. 이것도 안 되면 그려보면 되니까. 자, 됐네 이제. 그럼 이제 공급도 논리는 다 됐고 공급 증가 요인이 있겠죠. 공급 감소 요인이 있을 거고. 근데 공급 증가 요인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수요 증가 요인보다 떨어지고 공급 증가 요인은 잘 나오는 게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그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 가격이죠. 그럼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럼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우하향으로 이동.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뭐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럼 유량과 저량만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유량과 저량 이제 보게요. 자, 수요 공급 이론, 자, 유량과 저량. 자, 봅시다. 유량과 저량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상황을 물어봐요. 어떻게 세 가지 물어보냐면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봐. 개념. 그럼 유량은 뭔데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그게 개념이에요.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분. 그럼 유량에 해당된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유량에 해당된 것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하고 몇 가지 있어요? 7가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러니까 거래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신규란 말,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생산량, 신규주택 공급량, 뭐 국민 총생산, 주택 거래량, 인구 변동, 가격 변동, 이렇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 네 가지에다가 그다음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의 수입. 그러면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수입은 저의 소득일 거고 저의
월급일 거고, 저의 임금일 거고, 저의 임대료 수입이고, 저의 이자 수입이고, 이런 것들이 수입이야, 수입. 단기 순이익, 순영업소 이런 거. 그다음에 나의 지출. 지출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근데 지출 빼고 소비, 투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유량, 저량, 유량.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 묶으면 수지, 수지.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에다가 수입, 지출 수지, 현금 수지, 국제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그게 유량이죠. 자, 9번. 그러면 저량은?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유량과 저량 구별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거. 유량과 저량 구별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인구. 인구, 도시 인구, 인구 규모, 인구수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인구 변동이 나오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통화량. 뭐 통화량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재산, 자산, 자본, 부채, 가치, 가격, 재고, 주택 보급률 뭐 이런 것들이 저량이에요. 세 번째 딱 한 번 나와서 사례. 요거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이제 수요에서 6가지, 공급에서 6가지 다 배웠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요 수요 공급 이렇게 수요 공급 개념부터 6번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균형의 변동, 그 다음에 탄력성. 이렇게 하면 수요 공급 이론이 다 마무리되겠죠. 자, 문제 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34쪽이에요. 자, 문제를 볼 건데 34쪽에 1번 문제 갑시다. 그럼 이제 제 1절에 유량과 저량이 나왔네요. 1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번 시장에서 부동산의 실질 수요란 실질적 수요가 유효 수요입니다. 실질적 수요가 유효 수요가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다. OX? O입니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 공급도 반드시 유효 공급입니다. 아직 반드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2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게 이를 각각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고 한다. 제가 출제했다면, 제가 이 문제를 말했다면 마지막에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는 말을 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넣냐면 공부하자는 의도야.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내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내고로 다 끝나요. 뒤에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안 준다고. 근데 이제 이 출제자는 이거 만들 때 공부하자는 의도를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한다. 근데 시험은 수요공급칙, 공급법칙 이런 말을 안 주고 바로 그 앞에서 끝난다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3번 수요량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한 수량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의미한다. OX? X. 수요량,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된 수량이잖아요. 의도된 수량. 틀렸습니다. 자, 4번 이러면 볼 수 있고, 5번 좀 볼게요. 4번하고 5번 제가 볼게요. 4번, 5번. 4번, 5번이 이 뜻이에요.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이걸 안 했는데, 4개의 개념이 나와요.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수요자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수요자 가격이 나오면 공급량과 공급자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량하고 공급자 가격이 있을 것이다. 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뭐가 쟁점이 됩니까? 요 4개 중에서 쟁점이 되는 거? 최대인데 요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의미야. 최소의 의미.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또는 최고 금액이란 말이에요. 지불한 겁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럼 공급량은 공급자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최대라는 개념이 들어가. 최대 수량이라고. 그런데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입니까?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야. 최소 금액이라고. 그러면 최대인데 얘만 최소라는 소리야. 최소. 이해되셨죠? 아직 이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았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자주 출제하는데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는 거야 지금 1번, 4번, 5번은. 자, 4번, 1번에 4번 질문 갑시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하자는 의도하는 최대 수량이다. 판매한 최대 수량 그러면 안 돼요. 최대.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나오잖아요. 최소.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번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 나왔죠?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다. 그러니까 수요량, 수요자 가격, 공급량, 공급자 가격 4개의 개념 중에서 전부 다 최고의 개념인데 공급량, 공급자 가격은 뭐보다 최소가 된다는 거야. 최소. 이해됐습니까? 예. 2번하고 3번이 유량과 저량 물어보는 건데 제가 2번만 풀어볼 테니까 3번은 여러분 하시라고요. 자, 이 중에서 저량 그렇습니다. 저량. 통화량 저량입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갈까요? 지대 수입은 수입이니까 유량이겠죠? CO 자본, 자본 총량. 저는 자본이라고 했는데 자본이라고 안 나오고 총자본, 자본 총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량. 그 밑에 치읓, 주택 거래량. 거래니까 유량. 오른쪽으로 나서 아니 가운데 칸으로 나서 건물의 임대료 수입, 수입이니까 유량. 미음, 주택 보급률. 야, 주택 보급률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았어요. 주택 보급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강주의 주택 보급률이 몇 %입니까? 그 말이야. 지금 강주의 주택 보급률이 몇 %입니까? 그럼 지금이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소득은 유량이고 키어 도시인구 규모, 도시인구 규모도 저량이죠.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칸으로 와서 디귿 가계 자산, 자산은 저량이죠. 비읍 생산량, 주택 생산 유량이죠. 지읒 회사의 자산 가치, 가치 저량이죠. 그다음에 티귿 가계 소비, 소비는 유량 저량, 유량. 소비 지출이니까. 그래서 6개 정도 되나요? 6개 몇 개인가? 6개인가요? 6개 맞죠? 네. 자, 35쪽으로 와서 거기 이제 35쪽에 3번에 유량이라고 썼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할 거는 그 디귿 감정평가액 나오죠. 이 감정평가액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가격이니까 가격이 가치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혹시 나오면 얘는 가치나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다음에 미음 봐요. 미상한 지당 잔금. 미상한 지당 잔금은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리고 3억을 갚았어요. 아직 7억을 못 갚았죠. 그걸 미상한 지당 잔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 은행에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그 말이야. 미상한 지당 잔금이. 그 미상한 지당 잔금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 밑에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이니까. 기준 시점이 원가니까. 그러면 저량이죠. 예. 자, 됐고 이제 4번. 4번하고 5번이 사례야, 사례. 4번하고 5번이 사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유량과 저량에서 사례 나왔다, 이 사례. 개념 구분 다 해봤고, 요 사례 나왔다겠죠, 사례. 요 사례가 지문 딱 한 번 나와, 지문 한 번. 그러면 유량과 저량에서는 요 구분하는 게 엄청 잘 나오고, 구분하는 게 가장 잘 나오고, 요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왔고, 그것도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4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사례를 볼게요. 그 4번 문제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자, 기억이 이렇게 나왔어요. A 지역에 지난 1년 동안 10만 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됐다. 그럼 얘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유량이고, 그 다음에 신규잖아요. 신규, 유량이죠. 그러면 A는, 자, 기억이 A 지역에 이게 이제 유량이란 말이에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된 거죠. 그럼 뭐마? 10만 채 공급됐대요. 10만 채.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10만 채.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러면 1년 동안 수요된 거 10만 채가 공급됐는데 근데 그중 5천 채가 분양되지 못했대. 그럼 뭐 얼마가 분양된 거야? 9만 5천 채가 분양된 거야. 9만 5천 채가.